예, 안녕하세요. 네, 공개 강의 3일째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렇죠? 네. 3일 동안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 오신 분들은 이제 끝나시고 나서 저쪽 여기 소강의실 있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6권을 이제 쌓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3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오늘 가면 책 줍니까? 안 준다. 안 줍니다. 이틀째 그 비바람을 뚫고 오셨는데, 그 분들하고 차별이 있어야지.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못 준다 그랬습니다. 사시든가 말든가 아니면 중고나라에서 15만 주고 사시든가. 그죠? 약간. 그런데 우리가 CBA 프로시저 책이 없어요. 지금. 재고 남은 게. 그래서 CBA 프로시저가 준비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려서 보내드리던 아니면 오셔서 가져가시던 그거는 저희가 9월달 내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좀 수업 좀 나가고 그리고 한 9시 40분쯤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네,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셔도 네, 아무 데나 앉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 이제 피해자 대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데 한 3시간, 1시 반부터 해서 한 5시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성황리에 잘 치러주고 아마 저를 TV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TV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는 거는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2부 사회 보기로 했는데 저같이 칙칙한 사람이 와서 2부 사회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아주 잘생긴 그걸 또 아름다우신 분으로 1부, 2부, 4부 제가 추천해가지고 가서 잘 보셨습니다. 너무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게 모든 이 활동이 이게 그 역사인데 지금 이게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어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에요. 나 감투 되게 좋아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재산의 날, 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인데, 이 9월 4일이 지식재산의 날로 아예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는데, 이거 제가 한 겁니다. 2015년에 제가 세계한인 지식재산 전문가협회 등기 이사거든요. 그 회장님하고 저희가 같이 이거를 지식재산의 날로 하자. 우리가 발명의 날은 있는데 지식재산의 날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특허청이 엄청 반대했어요. 왜 네가 하느냐. 우리 발명의 날도 있는데. 그래서 압력이 엄청 들어왔는데 저희가 꿋꿋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네가 생생된다. 지네가 이거 했는 것처럼 지식재산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자랑질 하려고 왔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데포메이션입니다. 데포메이션. 그리고 이게 공개 강의가 끝나고 나셔도요. 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 강의 이외에도 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수업 좀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고 오늘 좀 상담이 뭐 예를 들어서 길어진다 하면 월요일 날도 오셔도 되고 뭐 화요일 날도 오셔도 되고 저는 일반적으로 한 10시에서 11시 오전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강의 없는 날은 한 뭐 8시에 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배운 거 복습하자. 자, 복습합시다. 우리는 톨치는 6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리바이벌 해서 계속. 왜냐면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복습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톨치는 6가지가 중요하다. 인텐셔널 톨치, 그 다음 뭐야? 네글리전스, 스트릭트 라이빌티, 프로덕트 라이빌티, 그 다음 뭐야? 누이선스, 바이캐스 라이빌티 이렇게 6개가 중요하다. 인텐셔널 톨치에는 2가지가 있는데 intentional torch to person,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 intentional torch to person에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는데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다. 그쵸?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는 2가지가 있는데 real property하고 personal property가 있다. real property에 해당하는 건 trespass to land고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건 트레스패스 채를 컨버전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배럴리는 구성 요건은 뭐다? harmful or offensive. 그다음에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이다. intent causation은 당연히 있다.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harmful은 중요하지 않는다. offensive가 중요한데 offensive라는 건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걸 얘기한다. 그다음에 contact는 2가지가 있는데 direct contact과 indirect contact이 있다. 따라서
배럴리하고 어설트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보다 이미더시다. 그래서 즉각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플랜티브 퍼슨인데 플랜티브는 당연히 돼요. 플랜티브 퍼슨이라는 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오토바이 날치기 범이 핸드백을 탁 치고 갔습니다. 배럴이 아니야. 배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설트는 리즈너블한 오퍼레이션이어야 된다. 그럼 리즈너블한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 뭐야? 이미더트한 배럴에 대한 리즈너블한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리즈너블이라는 건 오브젝티브 테스트다. 객관적인 any person이 그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오퍼레이션 인식만이 필요한 거지 뭐 fear까지 필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솔트하고 배럴리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솔트를 야기를 했는데 배럴리가 발생됐다. 그건 무슨 인텐트? 그러니까 인정, 트랜스퍼드 인텐트가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인텐트는 두 가지 나온다. 스페시픽 인텐트라 제너럴 인텐트라 나온다. 그렇죠? 스페시픽 인텐트라는 거는 행위와 행위 시의 인텐트와 행위 시의 인텐트도 있어야 된다. 결과 발생에 대한 어떻게 뚜렷한 인텐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제너럴 인텐트라는 거는 행위 시에 대한 인텐트 플러스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그게 substantial certaint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false imprisonment가 중요한 건 bounded area다. 그렇죠? bounded area. bounded area라는 거는 free to go 할 수, free to leave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 bounded area로 본다라고. 그래서 false imprisonment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IED라는 거는 구성 요건은 extreme or outrageous한 conduct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느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anyway 모든 범죄에 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respass to intentional to property의 trespass to land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트레스패스 to land는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엔트리에 대한 인텐트만 있으면 된다. 그 범죄를 행하려고 트레스패스 to land를 행하려는 제너럴 인텐트가 스페시픽 인텐트 다 필요 없다.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anyway 엔트리에 대한 인텐트만 있으면 된다. 트레스패스 to land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들어가도 되고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띵을 던져도 되고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머물면 그 트레스패스 투 랜드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트레스패스 투 체르라고 컨버전은 경중을 따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한 어떤 피해가 경하면 그러면 트레스패스 체르이 되고 중하면 컨버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포제션의 문제다. 점유권을 anyway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내가 점유권을 내가 박탈한 것도 anyway 트레스패스 체르나 컨버전이 된다. 그렇다면 트레스패스 체르에서의 점유권을 침해한 거에 대한 데미지는 어떻게 산정한다? 렌탈 밸류로 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컨버전에 대한 포제션에 대한 거는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conversion 이렇게 된다. 그래서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가 언젠가 그러니까 행위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디펜스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거는 다 한 다음에 이제 디펜스를 하는데 디펜스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컨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셀프 디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네세시티가 있었다. 컨센트는 두 가지인데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고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는 가장 중요한 건 리즈너블하게 빌리프만 했다면 누가 셀프 디펜스를 행한 사람이 그 야기한 사람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셀프 디펜스를 행한 사람이 리즈너블하게 빌리프만 해야 되니까 어떤 any person이 너 상황에 됐다면 너처럼 행동했을 것이야 라는 것만 담보가 되면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다. 셀프 디펜스는 두 가지, 포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거는 내가 서브스텐셜한 함을 심각한 해를 입거나 또는 죽음에 임박했을 땐 아니면 뭐다 데들리 포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맨주먹을 하는 거다 거의. 그렇죠? 그러면 부직갱이를 들고 때리려고 그랬어. 부직갱이를 들고. 그렇죠? 부직갱이를 들고 얘가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를 땅 때렸습니다. 주먹질 하려고 하는데 싹 펴서 부직갱이 있죠? 부직갱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 불쏘시개를 들고 빵 때렸어요. 이거 데들리 포스 아니야. 부직갱이 데들리 포스예요?
데들리 포스는 칼, 총, 막 이런 것만 데들리 포스 아니다. 무조건 뭔가 손에 들면 데들리 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직갱이, 삽, 이거 다 데들리. 부직갱이 있어야 아니에요. 머리 정통으로 치면 죽잖아. 그쵸? 야구방망이, 데들리 포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넌 데들리 포스는 그냥 맨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필! 몰라, 그런 거. 그렇죠? 연필, 변호사님, 연필 눈 찌르면 죽잖아요. 애꾸가 되죠. 그래서 죽진 않고 여하간 뭔가 손에 들면 데드리 포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셀프 디펜스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세시티는 두 가지가 있다. 퍼블릭 네세시티하고 프라이빗 네세시티가 있는데 네세시티는 퍼슨에 대한 디펜스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퍼블릭 네세시티라는 건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행했는데 그러면 이게 퍼블릭 네세시티를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행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어떻게?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다.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 대해서는 아니면 디펜스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 호랑이가 멧돼지가 막 나를 쫓아와. 그래서 어떻게 돼? 남의 집에 훅 뛰어가 들어갔어요. 이거 트레스패스 투 랜드지만 프라이빗 네세시티로 인정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훅 뛰어서 넘어가다가 장독대를 깨버렸다거나 뭔가 피해를 꽃밭에 꽃을 막 다 밟았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프라이빗 네세시티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다 물어줘야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저는 또 이쪽이 좀 비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좀 안 와가지고 내가 또 맨 마지막에 체크해서 드린다니까 맨 마지막에 은근슬쩍 오셔가지고 가져가실려나 했는데 농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많이 달래세요. 그럼 전 좀 주는 스타일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나 오늘 이거 안 돼. 오늘 왔는데 드린 거 지났습니다. 뭐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드립니다. 오케이? 까짓 건 또 인쇄하면 되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이틀간 한 게 여기까지예요. 그죠? 이틀간 한 게 여기까지다. 그죠? 그 다음 이틀간 한 게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농담한 게 거기까지고. 그죠? 그래서 제 수업을 한 6개월만 들어도 저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렇죠. 그리고 제 아들 생일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제 아들 생일이 3월 8일이거든요. 카톡 해가지고 와가지고 생일 케이크도 주고 그래요. 제 생일은 얼마? 3월 5일. 하시네. 오케이, 굿. 좋습니다. 네, 데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구성 요건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넘어주시면 됩니다. 데포모토리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2번. of or concerning. 그렇죠? of or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요. 그냥 P라고 할게요. particular plaintiff.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publication. 이거 deformation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상 안 나요. publication. 봐. 당연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플랜티프에 관한. 근데 플랜티프에 관한 건데 여기에 또 신경 쓰이는 게 뭐야? 우리 그 배러리에서 플랜티프는 플랜티프지 왜 플랜티프 퍼슨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좀 하나 들어가잖아. 파티큘러 플랜티프래. 이 파티큘러 이게 그렇죠? 특정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K 오늘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제 그 피해자 대회 했으니까 SK 엄청나게 성토당했거든요. SK하고 애경. 옥시는 왜 나만 때리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옥시는 1,500억 여하간 1, 2단계 피해자한테는 여하간 줬으니까. 근데 SK하고 애경이 한 푼도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로 하겠습니다. SK 다니는 새끼들이 그 다 나쁜 새끼들이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데포메이션 되겠냐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왜? 특정인이 아니잖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SK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특정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이씨 KTK가 아카데미 수강생 이거 다 무능하고 아주 그냥 못생겼어라고 하면 이건 돼, 안 돼?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 여하간
스몰 그룹은 된다라고 보십니다. 라지 그룹은 안 되고 스몰 그룹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particular plaintiff다. 요거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퍼블리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나온다. 이거 뭐 이거 당연히 다 알겠지 뭐 그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거 봐. 네글리전스 해도 anyway 퍼블리케이션 인정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 모자를 사러 갔어요. 모자를 사러 갔는데 그냥 난 모자를 쓰고 갔어. 쓰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모자를 살짝 벗었었어요. 벗고 이 모자 저 모자 쓰다가 내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저 백화점 시큐리티가 잠깐만 이러고 오시라고. 그렇죠? 왜 그러시냐고. 혹시 잠깐 오시라고. 이 모자 훔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아니냐고. 내가 원래 그 모자 쓰고 왔다고. 잠깐 오시라고. 조사 좀 하자고.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shopkeeper's privilege야. 무슨 말이냐? 조사는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조사는 할 수 있어. 의심이 가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면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shopkeeper's privilege야. 뭐 발음이 안 좋으시니까 내가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배울 거야. 오케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 근데 얘가 방송실로 나를 데려갔어요. 방송실로 데려가가지고 이름이 뭐냐고. 김기태라고. 직업은 뭐냐고. 그냥 노가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어디 사냐고. 저 방배동에 산다고. 근데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를 모르고 얘가 이제 경비원이 물어보다가 내 신상이 마이크를 통해서 백화점에 쫙 퍼진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상대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 그게 안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도둑질 안 했어. 여하간 나한테 다 나이 있는 사람이 그거 훔치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안 했다고. 아니 김기태 씨 분명히 훔친 것 같은데 안 훔쳤다니까요. defamatory statement죠. 그렇죠. particular plaintiff죠. 나니까. 그렇죠. 문제는 퍼블리케이션이 문제라는 얘기야. 그렇죠. 퍼블리케이션이 된 걸로 봐요. 얘는 고의적으로 마이크를 켜놓은 건 아니잖아. 나를 잡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나를 잡고 들어가서 방송실로 들어갔고 방송실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렇죠. 시큐리티도 청원격차도 그렇게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대화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경비원이 나하고 단둘이만 있는 방에서 야, 너 훔쳤지? 너 이름 뭐야? 나 김기태다. 이 도둑놈아.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퍼블리케이션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왜?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원고하고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이 데포메터리한 스테이트먼트, 나에 대한 데포메터리한 스테이트먼트가 전달돼야지만 퍼블리케이션이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른 게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 근데 그 경비원도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케이션이 인정돼서 데포메이션이 되냐 안 되냐?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왜? 너무 길게 얘기했지.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네글리전스하게 퍼블리케이션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돼 안 돼? 인정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야 청원경찰에 하면 네 사무실에 데려가지고 왜 방송국에 데려가가지고 얘기를 하냐. 또 한 가지 방송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마이크가 켜질 수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떻게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네글리전스하게 퍼블리케이션 됐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퍼블리케이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오늘 또 수업을 좀 나가줘야죠. 자, 그리고 데포메이션이 두 가지가 있어. 데포메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 커먼노 데포메이션. 그래서 자, 커먼노 데포메이션 이렇게 쓸게요 이제. 그 다음에 constitutional deformation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거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온 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거야. common deformation. 이건 뭐냐면 private person에 대한 플러스 private concern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사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common deformation이라고 보죠.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야. 근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public concern이야. public concern에 대해 관련된 거야만 돼. 반드시. 그러니까 private concern에 대한 거는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public concern에 대한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public interest에 해당하는 거야. public interest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내 일만이 아니라 그 내일이 로 야기해서 남까지 어떻게 돼? 뭔가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게 public concer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private concern 그냥 나한테만 문제되는 일. 김기태 저거 능력 없는 놈.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 나한테 그 데포머터리한 스테이트 뭐 명예훼손 쪽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퍼블릭 컨선은 나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남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퍼블릭 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퍼블릭 피거, 퍼블릭 오피서, 네. 오피셜 또는 퍼블릭 피거. 그러니까 퍼블릭 컨선에 관련된 얘기나 또는 퍼블릭 오피스나 퍼블릭 피겨에 관련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constitutional deformation이라는 건 이건 수정헌법 1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수정헌법 1조. 그렇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freedom of speech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public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건도 common law deformation에 비해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퍼블릭 오피서 이건 다 알아 우리가. 대통령, 그죠? 뭐 장관, 뭐 판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임명직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 이런 퍼블릭 오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 피겨는 뭐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쉽게 알려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퍼블릭 피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와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이건 다 쉬우니까. 뭐만 나와? 이 퍼블릭 피겨만 나온다. 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뭐 어떻게 해? 지식인에서 딱, 뭐 이렇게 딱, 김기태 치면 누가 나와요? 김기태 치면 누가 나와? 그렇지. 기아 감독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퍼블릭 피겨야. 무슨 말인지 알죠? 메이저리그 구단주, LA 다저스의 구단주 누구야? 구단주가 퍼블릭 피겨일까요? 퍼블릭 피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이인호 교수님 퍼블릭 피겨일까요? 이인호 교수님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교수님입니다. 사랑하시나?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은 프라이빗 퍼슨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뭐 제퍼슨, 프로페서 뭐 제퍼슨 뭐 이렇게 나와도 그 사람은 퍼블릭 피겨가 아니다. 뭐다? 프라이빗 퍼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먼 로 데포메이션은 우리가 생각해 사인에 대한 사인의 문제예요. 사인의 문제를 다룬 명예훼손에 다루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definitive statement, 그 다음에 overall concern이 the particular plaintiff, 그렇죠? 그 다음에 publication. 물론 intent, causation, damage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anyway 내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나머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게요. 요거 다시 크게 써서 자 한번 보자. 그런데 그러니까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두 가지가 anyway 더 구성 요건이 가미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그렇죠. falsity fault 스펠링 생각 안 나죠. falsity 그 다음에 fault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러면 falsity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거짓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짓이어야 돼. 이게 구성 요건 하나야 돼. 만약에 이게 참이야. 그럼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public concern이나 public officer 또는 public figure에 대한 얘기를 defamatory statement,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 publication 돼 있고
falsity가 구성요건 하나 더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김혜수. 그 다음에 요번에 안시성 주연 맡은 사람 누구죠? 모르나? 안시성 영화 개봉. 아, 진짜 상류사에 내가 얘기했죠?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와, 그거 보지 마세요. 제 관점에서는. 얘기했죠? 두채씩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안 했구나. 제가 목요일 날 그 글로벌 센터에, 종로 글로벌 센터에 제가 영화를 혼자 보러 다니거든요. 또라이 같죠?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화를 같이 보면 이게 여운이 깨지는 거야. 그리고 자꾸 말 시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놈은, 야, 저렇게 될 것 같지 않나? 이러기 위해서 영화는 혼자 볼 때 그 설레임. 그 다음에 혼자 보면서,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여운을 가지고 난 좀 나오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물론 와이프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는데, 그래서 하고, 회의를 하고 4시 20분에 상류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결혼식을 볼까? 상류사회를 볼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당연히 상류사회를 봤겠죠? 청불영화니까. 어떻게 상류사회를 적나라하게 모색했을까? 이거 딱 봤어요. 나 욕 나올 뻔 했잖아. 진짜 뭐, 내용도 별로 없고요. 상류사회를 뭐 하는 것도 없고, 진짜 청불영화긴 한데, 좀 심하다. 생각나는 거는 그 일본 여자의 교성뿐이 생각이 안 나. 그게 청불영화에서. 그래서 다 끝나고 딱 봤어요. 근데 거기 또 종로잖아. 노년 그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뒤에 쫙 포진이 돼 있대. 별로 재미없죠? 네. 여하간 상류사회는 보지 마시라. 상류사회는. 너희 결혼식은 재밌다. 너희 결혼식은. 제가 보겠습니다. 상류사회는. 자, 그래서, 김혜수, 그 다음에 수혜. 그쵸? 뭐, 수혜가 엄청난 노출 연기? 수혜 딱 여기 나옵니다. 여기. 노출 연기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falsity. 수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김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deformatory한 statement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수혜나 김혜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해당돼? 퍼블릭 피규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다 얘기할 수 있다. 단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newsworthy exception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막 파파라치 같은 거 있지. 그리고 뭐 TMG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전문 그 셀럽만 찾아다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데포메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사실이라면. 오케이? 폴트가 그래서 반드시 거짓이어야 돼. 그럼 진실이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실이라면 폴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뭐냐? lack of good faith. good faith and sincerity. 이게 굿페이스하고 진실성이 결여돼야 돼. 어느 만큼 결여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어느 정도 결여돼야만이 결과적으로 뭐다?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요거 지울게요. 그러면 요 단계가 있어 또. 그러면 어떤 단계냐면 자, 어떤 단계냐면 맨 밑에 good faith. 굿페이스. 야, 난 진짜 이거 진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게 굿페이스. 거기 있다가 네글리전스. 이거 진실일까 아닐까? 좀 그러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50-50. 이건 50-50. 이거 진실일까 아닐까? 이러다가. 그 다음에, reckless. 이거는 reckless. 이건 한 70%, 이거 가짜 같은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good faith and sincerity가 결여된 거죠. 그 다음에 intention. 이건 100% 아닌 줄 알면서도 intentional. 그렇죠? 이거 고의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하간 그 단계입니다.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 따라서 negligence까지 반드시 fault에서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는 반드시 negligence 이상이 있어야 돼. 굿페이스를 자기가 입증하면 어떻게 해요? constitutional deformation의 구성 요건은 fault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이상은 네글리전스 이상 즉 레클리스하고 인텐셔널을 입증하면 이것은 뭐라고 그래? 액추얼 멜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액추얼 멜리스. 그래서 아주 악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센슈얼 데포메이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의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트, leg of good faith and sincerity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네 단계 중에 레클리스 이상, 70% 이상은 이게 거짓임이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액추얼 멜리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입증해도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되지만 딱 하나 anyway 네글리전스만 입증하면 된다. 자, 그거예요. 우리가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을 하려면 퍼블릭 컨선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야? 퍼블릭, 그렇죠? 퍼블릭 오피셜 or 퍼블릭 피규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자, 봐봐.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요. 커먼더 데포메이션은 뭐예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프라이빗 컨선이지. 그러면 퍼블릭 오피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뭐 private, 그죠? person 또는 public officer or public figure.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는 그것이 private concern이든 public concern이든 상관없어. 이해되죠? 그냥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만 얘기하면 돼.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또는 사회적인 문제든 전혀 상관없이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다 뭐를 입증해야 돼?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돼. 이해되죠?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대한 거는 그것이 퍼블릭 컨선이든 퍼블릭 프라이빗 컨선이든 상관없어. 그냥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는 컨센슈얼 데포메이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폴트는 뭘 입증하냐? 무조건 액추얼 멜리스만 입증하면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의 퍼블릭 컨선은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 다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돼. 단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은 네글리전스만 입증하면 된다.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의 폴트는 leg of good faith and sincerity인데 어떤 정도의 leg of good faith and sincerity를 입증해야 되냐? 무조건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입증의 단계에 네 단계, 폴트의 단계가 네 단계가 있는데 good faith, negligence, 그다음 reckless, intentional. 그렇죠? 그러면 액추얼 멜리스는 reckless 하고 intentional 액추얼 멜리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다 그거를 입증해야 되지만 딱 하나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은 네글리전스만 입증을 하면 된다. 네글리전스를 입증하면 플러스 스페셜 데미지를 입증해야 돼. 스페셜 데미지. 오케이. 네글리전스 폴트는 네글리전스 하게 오케이 한데 그러면 뭐까지? 스페셜 데미지까지. 내가 어떠한 스페셜 데미지를 입고 있느냐까지는 입증해야 되지만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만약에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은 인데도 불구하고 네글리전스보다 더 상향의 leg of good faith and sincerity인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뭐야? 스페셜 데미지 입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액추얼 멜리스 자체가 너무 어떻게 돼? good faith and sincerity가 너무 심하게 결여됐기 때문에 굳이 데미지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오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주세요. 몰라주세요. 전체 리뷰하실 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혀 못 알아도 됩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지금 이해한다. 오! 진짜 잘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커먼러 데포메이션은 슬렌더가 있어. 슬렌더. 그 다음에 라이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 컨시저 데포메이션이나 뭐 슬렌더는 구두로 하는 겁니다. 구두로. 아이 나쁜 놈, 아이 무능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구두라는 데포메이션을
anyway 슬렌더라고 하고 라이벌은 문서로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죠? 글 쓰고 이런 걸로 해서 문서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슬렌더를 입증하면 플러스 어떻게 돼? 스페셜 데미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돼. 데미지까지. 그러나 라이벌을 입증하면 스페셜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뭐를 추정하니까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그냥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 없다. 그런데 슬렌더하고 라이벌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퍼머넌시. 얼마나 영원하냐. 퍼머넌시. 그죠? 그 다음에 디세미네이션. 이게 대표적인 두 개야. 디세미네이션. 이건 전파 가능성이야. 디세미네이션 전파 가능성. 그 다음에 퍼머넌시는 영원성.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과 슬렌더를 애니에 구별하는 거야. 구두로 내가 나가는 건, 이 강 실장 이거 무능하고 이거 못생기고 능력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퍼머넌시가 있어 없어? 들으면 끝이야. 그렇죠? 디세미네이션 전파 가능성이 있어? 임금 얘기는 당나귀 했다고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슬렌더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데미지까지 입증하지만 라이벌은 어떻게 돼요? 퍼머넌시가 있죠? 글 쓰면 영원히 남을 수 있잖아. 전파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인쇄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죠? 어느 나라가? 그 인쇄술을? 네? 독일? 구텐베르크?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죠. 누구 나라? 네?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 인쇄술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죠? 발명했죠? 그렇지. 그렇죠. 저도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닌가요? 그래, 직지신경? 했다, 이 사람들. 네이버에 검색해 주세요. 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저희 강의를 들으면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자꾸만 검증하려고 들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혹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우리 김기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이러는 거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벌은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슬렌더는 아니면 스페셜 데미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방송에서 KTK 아카데미의 강 실장이 못생기고 무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돈도 빌렸다가 안 주고 막 욕을 했어요. 이거는 슬렌더로 처벌해, 라이벌로 처벌해. 그렇지, 라이벌로 처벌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왜? 방송은 영원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전파 가능성이 얼마나 돼? 너무 높잖아.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돼? 라이벌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스페셜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나오는 거 이외에는 안 나와요. 거의. 오케이? 데포메이션도 거의 안 나와. 이 슬렌더 퍼세가 있어. 슬렌더. 무슨 슬렌더면 슬렌더 펄세야. 이런 거야. 슬렌더 펄세는 라이벌처럼 처벌돼. 4가지 경우에 대해서. 4가지. 1, 2, 3, 4. 자, 그래서 이거는 라이벌처럼 처벌돼. 슬렌더기 구두를 하긴 했는데 펄세라는 거는 당연히 슬렌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슬렌더가 돼버리는 거야. 슬렌더 펄세. 그러나 라이벌처럼 처벌되니까 스페셜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프로페셔널에 관련돼. 프로페션에 관련돼. 또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얘 관련된 거면 슬렌더 펄세해야 돼. 김기태 변호사가 엄청 못 가르치더라. 이런 거랑. 이거 프로페션에 관련된 거. 비즈니스, KTK 아카데미 별로야. 이런 것들이 결과돼. 슬렌더긴 슬렌더지만 슬렌더 펄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라이벌처럼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 없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승소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몹쓸 병에 걸림. 몹쓸병. 병에 걸렸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병에 걸렸다거나 에이즈에 걸렸다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에 걸렸다고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 에이즈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분들끼리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약 나눠주거든요. 보건소에서. 그 약값이
30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걸리고 싶으세요? 그거 받고 싶어도 걸리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뭐 100단위의 그 치료약을 주면서 우리는 국가도 잘못하고 기업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왜 치료를 안 해주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 내가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몹쓸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몹쓸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모랄 터비투드에 관련된 거. 어떻게 뭐 강간을 저질렀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로 애니메이 명예훼손을 할 때는 슬렌더 펄스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 남자. A라는 여자는 남자를 엄청 밝혀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야 되냐 이런 것도 슬렌더 펄스에 해당한다. 그러면 바꿔서 남자가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만난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건 뭐에 해당된다? 자랑이다. 자랑. 죄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죠? 네? 불교육. 나도 불교육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런 말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보고 막 첫눈에 반하는 여자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아. 어떤 후배가요, 이제 후배들 들어오면 또 2학년 때 막 후배들 들어오면, 막 1학년 때 제가 2학년 때 1학년 후배들 들어오면 너무 막 가슴이 쿵닥쿵닥 하잖아요. 법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대 여자애들은 일단은 적게 들어와. 한 4명, 5명.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돼. 110명에 4명이면. 그래서 일단은 법대 여자는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많이 듭니다. 가람터라든가, 가람터 팸플릿, 뭐 동호회, 그 다음에 청룡합창단 이런 거예요. 거기는 정말 이쁜 우리 동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딱 가서 이제 술을 먹어요. 그럼 막 얘기도 하고, 오빠, 뭐, 대학생은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한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짝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쵸? 중간에. 나는 그냥 술만 먹어주는 선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술이 어느 정도 태우면 그래. 후배들한테, 여자 후배한테, 니네 혹시라도 오빠 사랑하지 마. 그러면 여자한테, 오빠! 정말이 오빠 진심이다. 근데 옆에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여자 후배가 그런가,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화가 확 나잖아요. 왜 걱정하지 마. 그때는 머리 엄청 많았습니다. 머리.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왜 안 돼? 내가 어때서? 그러니까 오빠는 2%가 부족해. 오빠 웃기고 뭐 다 좋잖아. 오빠 술도 사주고 왜 2%가 부족해? 우리 성인이니까 오빠는 섹스 어필이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는 진짜 얘다라고 해서 성공 안 한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 1년에서 2년 지켜봐. 그 다음에 인해 장막을 쳐. 인해 장막이라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좋아한다. 접근하면 죽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항상 그 무너지는 순간에 제가 딱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늪과 같은 존재야.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오케이? 그리고 난 내 주제를 알아. 너무 이쁜 남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싶은 여자는 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름대로 철칙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서 2년을 지켜보고 딱 사귀면 다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11일 만에 제가 사귀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혹 하더라고요. 혹.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개월만 되면 저희 가정사를 다 알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결과적으로 public concern이나 public figure, public office에 관련된 거다. common deformation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에 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constitutional deformation fault나 faulty하고 그 다음에 fault가 있는데 falsity하고 fault가 있는데 falsity는 거짓이어야 되고 반드시 fault는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constitutional deformation 무조건 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된다. actual malice를 입증하면 데미지 입증할 필요 없지 데미지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에는 negligence만 입증하면 되는데 negligence를 입증하면 플러스 special damage를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이 negligence만 입증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actual malice를 입증했다면 뭐야 데미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넘어간다. consent. 오케이. 자, 7쪽에 당연히 이제 디펜스를 하게 consent. 야, 얘기해도 돼. 이런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상관없는 거고. truth. 무조건 면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즉시 명예훼손? 이게 있죠. 그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잖아.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즉시 명예훼손은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법률 뭐 이렇게도 있겠지만 여하가 이게 왜냐면 이게 헌법에서 하는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하고 좀 관련되는 건데 뭐 나름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러지만 여하간 미국에서는 anyway 트루스는 무조건 면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컨센트 트루스 안 나와요. 앱솔루트 프리빌리지와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이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이게 디펜스가 되는데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는 당연히 어디에서? 법정에서 하는 얘기. 그렇죠? 이거 당연히 뭐야?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국회 회기 중에 하는 얘기. 그렇죠?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떻게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우리 어디서 배웠지? 네세시티에서 배웠다. 그렇죠? 퍼블릭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고 뭐야?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넘어가면 그렇죠?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세워요. 그래서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인터레스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권한. 의사가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의사의 오진 이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독실한 아주 독실한 여성이 산부인과 왔어요. 그래서 딱 검사를 하니까 성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혹시 5개월 내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랑 혹시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게 다 그런 것이 남자에 의해서 많이 하니까 부인이 만약에 5개월 동안 그런 게 없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남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은 뭐라고 그랬겠어? 맞아. 내가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까? 당연히 내가 그랬지 여보 미안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성병에 걸렸다는데 이것이 이게 성관계에서 하는 건데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한 번도 당신 유행 없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노발대발한 거죠. 내가 무슨 소리냐. 난 당신뿐이 없다. 가서 난 진짜 진찰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우리 가자. 가서 내일 당장 하자. 라고 했는데 내일은 바쁜 거야 너무. 그죠? 모레 가야 되고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다행히 의사가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검진이 잘못됐다고. 이게 성병이 아니라 약간 염증,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누구한테 소송을 할 수 있어? 의사한테. 왜? 데프먼트리한 스테이트먼트. 그게 뭐가 돼? 몹쓸 병에 걸린 거니까 걸리게 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슬렌더 펄스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이야? 여하간 슬렌더야. 오케이? 슬렌더야. 그래서 나를 소송을 해. 그렇죠? 소송할 수 있죠? 의사를 소송할 수 있잖아. 하지만 오진이야. 그렇죠? 오진은 의사는 어떠한 걸로 디펜스를 가능하다?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누구의 인터레스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 환자의 인터레스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글리전스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니까 과실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감싸 안아줄 수 있어. 그래서 죄가 안 돼. 하지만 액츄얼 멜리스라면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된다? 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흡사 똑같잖아. 프라이빗 네세시티가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죠. 그럼 어디까지는 괜찮아? 트레스패스 투 랜드까지는 괜찮지만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통해서 어떻게 돼? 발생한 피해가 있다라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환자의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 네글리전스에 의해서 오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지만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에 의해서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액츄얼 멜리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디펜스로 작용할 수 없다. 그래서 데포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굿.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내가 다 하는 거 다 문제에 다 있어요. 그 케이스에 다 있고요. 네. 그래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Invasion of Right to Privacy 넘어간다. 8쪽. 요거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ppropriation. 그죠? Appropriation. 이건 쓰고 넘어가자. 자, 1번 Appropriation. Appropriation. 그 다음에 2번 Intrusion. 거기 보시면 아시죠? 루전. 그 다음에 3번 false light. false light. 4번 disclosure. 이거는 right of privacy를 침해한 거예요. 어떤 침해? 어떤 거를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한 거야. privacy. 그렇죠?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예상, 내가 이 정도면 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라는 거를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ppropri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이나 그렇죠? 사진이나 그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써야 돼. 반드시. 사진이나 이름을 원고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다 거의 유명인인 거예요. 무슨 유명인에 관련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수지의 사진을 아무런 허락 없이 어떻게 돼? 뭐 화장품 자기 화장품 가게를 어떻게 브로마이드를 썼다거나 그다음에 누구지? 제일 SK 누구지? 설현. 네. 설현의 그런 거를 자기 어떻게 돼? 화장품 딱 세워주면 괜히 설현이 그 화장품을 쓰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드시 써야 돼. 그럼 문제가 나오는 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거야. 내가 어떻게 연구의 목적으로 사는 건 appropri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내가 설현의 내가 속옷 가게를 하고 있는데 설현의 브로마이드를 내가 쓰면 상당히 어떻게 돼? 사람들이 설현이 입는 그런 어떤 속옷인지 알고 많이 사가겠지 하고 설현을 세워놨어요. 근데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어. 한 달 매출이.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설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설현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내 속옷 가게에 자기 브로마이드가 쓰이는 걸 알았어. 그래서 appropriation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난 뭘로 디펜스해? 야, 당신 사진을 걸어놔도 매출이 급감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나한테 물어줘주지 시원찮을판에 라는 걸 디펜스를 할 수 있냐라는 거야. 있다 없다? 없죠. 너무 길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는 구성요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구성요건에 맞느냐만 그냥 평가하면 돼. 봐봐요. 구성요건 뭐야? 네임을 써야 되고 커머셜 어드밴티지 있고 그 다음 누구의 플랜티프의 퍼미션 없이만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게 상업적인 이득을 사용해가지고 상업적 이득을 받는지 안 받는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appropriation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성요건만 생각한다. 인트루전은 결과적으로 우리 이거죠. 그러니까 expectation of privacy를 인정할 수 있는 곳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뭔가를 보려고 애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뭔가 보려고 애를 쓴 거야. 우리 천체망량거 천문학 박사 중에 제일 유명한 천문학 박사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조경철 박사님. 아무도 모르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연배가 되니까 다 아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몰라. 조경철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연배가 낮으신 겁니다. 정말 TV에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 동물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셨고, 이거 언변이 좋으셔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내 친구가 천체망원경을 샀습니다. 아파트에 여의도 한성 아파트 아시는 분. 한성 아파트, 저 윤중중학교 나왔거든요. 혹시 여기 윤중중학교 나오신 분 계시대요?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제 6기입니다. 6기. 후배 같다. 그래서 여간 거기 한성 아파트하고 미성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첫사랑 상대는 한성 아파트에 살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진짜 잊지 못해. 그때. 항상 중3 때, 항상 자전거를 신길동 대신시장에서 타고 갑니다. 우리 신길동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12시까지 딱 한성 아파트에 도착을 해. 그럼 7층에 살았거든요. 그럼 7층 딱 바라봐. 한 30분 동안. 뭐 가진 상상을 다 하지. 야, 공부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를 한 달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쳤지? 그런데 한 달 만에, 2달도 할 수 있었는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앞바퀴가 90도로 꺾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훅 날랐어. 훅 날랐어. 와, 진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차가 안 와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Anyway, 한성 아파트에 있는 그걸 안 내 친구가 야, 놀러 와라.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근데 망원경이 있는 거야. 천체 망원경이. 그렇죠? 너 이 천체 망원경 뭐 하냐? 에이, 별을 보니? 별을 보지. 별을 보겠습니까? 앞에 동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트루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도청장치를 해놨어. 이것 또한 인트루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볼 수 없는데 뭔가를 해서 보려고 했던 거. 인트루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베이전 오브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을 보거나 이런 거. false light. 이게 많이 나옵니다. false light. false light는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anyway 내 모습이 아닌 게 표출돼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appropriation이나 intrusion이나 publication을 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봐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false light는 반드시 publication이 돼야 된다. disclosure 같은 경우도. publication. false light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형사 콜럼보야. 형사 콜럼보 연배가 나오는 거야. 셜록 홈즈는 아시죠? 셜록 홈즈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영화 관계자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대기를 영화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작권 뭐 다 해가지고 사인하고 반년 후에 나한테 티켓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셜록 홈즈가 가서 영화를 봤는데 나를 엄청나게 영웅시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영웅하게 심지어 내가 해결하지도 않는 사건을 내가 해결했다고 영화에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셜록 홈즈는 아니면 그 영화사나 감독을 상대로 폴스 라이트로 소송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왜? 폴스 라이트는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내 모습이 아니면 폴스 라이트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 디스클로저. 디스클로저라는 거는 뭐냐면 퍼블릭 레코드는 상관없다. 퍼블릭 레코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라이빗 레코드에 해야 되는 게 디스클로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우리 집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갑자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만난 거야. 김 변호사 매일 어렵다고 하더니 200억 빌라에 그래도 이건희 바로 옆집에 자기 집에 살더라. 이 집 주인이 김기태다라고 신문에 난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일단은 좋아. 그게 거짓이더라도. 내가 뭐라 했어요? 돈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일단 돈은 벌고 사랑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돈이 뭐 사랑이 중요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아. 하지만 내가 알려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했어. 디스클로저.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는 이 집 주인이 누구나는 거 이거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는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 성적표나 아니면은
의사 기록이라든가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프라이빗 레코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인에게 공개가 됐을 때는 디스클로즈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끝.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네글리전스 10분간 쉬고 네글리전스 하겠습니다.